그걸 알기 위해서 수도해야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도가 우선 목적이 되잖아요. 보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제가. 보살이 되는 방법 아니면 보살처럼 생각하는 방법이요. 이게 더 수련에 도움이 돼요. 이게 웃기는 게 보살처럼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수련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벌써. 도의 성취 올라간다는 건 스케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주 확정이든 뭐든 간에 내가 확정이 되어 간다는 건데 스케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스케일이 커진 사고를 하는 게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또 좀 건방지게 한다 하면은 그거 있죠.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계제 달라고요. 이렇게 우기기도 해요. 근데 정말 하겠다 하면 줄 수 있어요. 하늘이 생각보다 뭐 모지게 하는데 인자 뭐 도덕에 있는 것처럼 천지불인인데 인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하면 또 뭐 그렇게까지 살벌하진 않아요. 내치진 않아요. 그래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환경은 주어줘요. 그게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루어냈냐 못 이뤘냐는 것은 그 다음 일인데 환경은 주어줘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지금 사람들이야 모르겠죠. 사실은 그게 이게 모를 문제인지 참 모르겠는데 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기 어떤 욕구를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욕구에 따라 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내지는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감이 오지 않나 하는 거죠. 감이 온다기보다 그냥 우선은 머리 좋은 게 장땡이에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비밀을 이해한 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거나 내가 신의 체계를 알면 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 이걸 알았으면 지금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신하고 쇼붙일 수 있다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쉬워요. 할 수 있어요.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그런 것을 해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알면 이용할 수 있다고요.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식은 곧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줬잖아요. 그 책이 어딘가 썼는데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늘 이용하는 방법이요. 다 그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신을 정해가지고 이 신을 이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써줘야 되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나머지 알아서 들어야지.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정도라도 알려주면 똑똑한 놈은 이해하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근현대에서 조선의 임진왜란 때 오범수라든지 이순신 같은 장군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순신 스스로가 찾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누구한테 그 힘을 얻어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고 선택돼서 해준 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순신 자체의 능력보다 이순신이 어떠한 전쟁에서 이긴 게 이순신 스스로 전략을 짜고 노력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순신이 그 전략 짜고 거기서 이기게끔 다른 환경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가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거나 날씨라도 조정해 주거나 이런 건 다른 사람이 해준 게 많아요. 쉽게 말해 고산자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순신이 싸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때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운을 만든다고요.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 풍랑이 넘치던 파도가 잔잔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게 삼국지 때, 적벽대전 때 제가 그냥 네. 어떤 그런 것들
꼭 맨날 그 진도 회전, 그 어느 회전처럼 거기가 이제 물살이 센 곳인데 물살이 안 셀 수도 있어요. 해필 전쟁 나는. 이게 도둑 들어올 때 개도 안 온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거 운에 맡기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운에 맡길 수가 없어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때 물살이 더 세면 더 세지 들세게 하지 않는 작용은 이미 누군가 해놔야 돼요. 이미 했고요, 다. 세상은 그렇게 엉성엉성 넘어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치밀해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누가 도와주겠지, 하늘이 돕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도왔다면 그 하늘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하늘의 입장에 설 건지 하늘에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 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하늘을 이해하라고요. 하늘이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하늘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고 미리 해가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싹수가 보이든가. 사실 순종한 것보단 능력을 보여주는 게 훨 나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애초에 길러야 돼요.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한테 하늘도 투자를 할 수 없어요. 투자는 성공을 보고서 한단 말이죠. 확률을 보고서, 아니 확률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질을 보고서 한단 말이죠. 최후의 목표는 절대이고 멀고 먼 그곳을 향해 강한 내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자체의 방법이에요. 또 그보다 인류나 이 세계에 홍익을 하려는 거고요. 홍익을 하려니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삼라만성을 알려는 거고요. 이런 것을 알려는 것인데 겨우 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거나 협소한 자기주장 정도인가요? 어설프게 초자연적 능력이나 작은 경험 따위로 흐릴 수 없는 진지함이 있어요.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이 길로 오지 마요. 예전에는 이 길을 아무나 못 가는 험난하고 두려우며 귀한 것이라고 숨겼어요. 요즘도 과거분들이 그 과정에서 발견한 소소한 능력을 나라의 필요에 따라 혹은 호기심이나 충족시키는 정도 아니면 한평생 쓸 정도의 재주만 있게 하고 진짜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세상에 보인 것을 자천이 중요한 어떤 것이냐 착각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행하는 자천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로만 나온 것이고 공개된 것이에요. 진짜로 그 상달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아무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비전이나 숨긴 비법이라고 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비법들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런 것을 했다는 사람들의 자천 경지를 보면 알아요. 별로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떤 스승에게 비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수도를 익혔다고 하죠. 다 거짓이에요. 어차피 이 길은 아무나 가지만 이 길은 누구나 가지만 누구나 도달하지는 못해요. 님이 정말로 이 길로 들어왔다면 명심해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 근원적 바람이 있는 것으로 진지해야 해요. 진실이 없으면 그 성과도 그저 그럴 뿐이에요. 자천법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배우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천하는 것은 자천법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스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가 나를 믿지 말고 법만 믿으라고 했지만 이것도 득도하기 전에 뭐가 법인지 아는 채 말아요. 자천이 되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최소한 여기서 말한 법이 부처가 설법한 설한 법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야 해요. 요즘 보면 단체는 자신들의 자천법을 섬기나 봐요. 꼭 종교가 된 듯이 자천법이나 그 가르치는 사람을 섬겨요. 이러다 우리도 차이나처럼 도교가 되겠어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자천은 이런 것을 넘어 무한한 그곳이 내 눈이 머무는 그곳이에요. 그곳만이 날 만족시킬 거예요. 그 과정이나 중간에 보고 듣고 알게 된 것들은 그때만의 경험일 뿐인 오직 그곳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자천법이에요.
여기서 그 부처가 설한 법이 아니라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부처가 말한 그 법이 뭘까요? 아마 부처가 설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일종의 무예요. 없는 거라고요. 이건 부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설한 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부처가 설명해 준 그대로만 이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대개는 의도 파악 못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면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그것을 따져면서 봐야 된다고요. 부처가 죽으면서 한 말은 그 의미가 좀 더 있다고요. 내가 여러 가지 설법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정말 그 설법이 정말 그 설법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법은 누가 말해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법을 법이라고 말을 한 것도 있다고요. 그러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하다면 내가 설명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기 때문에 이제 선종에서 그것이 있잖아요. 달을 가르치는 거하고 손가락하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도 그걸 걱정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무엇으로 공부할지, 뭘 공부한다고 할지, 아니면 이 법이요. 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해나갈지, 이건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누구나 다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해요. 뭔가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사람도 저한테 의지하려고 온 거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나 뭔가나 뭐든. 뭘 의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걸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저도 아니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성취인 건데, 그 성취를 위한 그 법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법을 봐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면 법에 종속돼요. 종속되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이 자꾸 꼬이나? 아니면 같은 얘기 반복인가? 아니에요. 복잡한가요?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그런 얘기죠. 자기가 잣대부터 찾으라고요. 내가 잣대가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잣대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부처 제자라면 그 잣대를 부처의 법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잣대인 거지 부처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잣대를 위해서 불법이 필요한 거였지, 불법이 필요해서 잣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거나 성취하고 얻어내야 될 건 내가 본다는 거고, 내가 보기 위해서 잣대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요. 근데 이 과정을 헷갈려 하면 불법에 종속되잖아요. 많은 사람은 종속됐잖아요. 또 많은 사람은 종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어떤 것에 기대서, 그 어떤 것에 밑에 들어가서 법에 의지할 거라고요. 근데 그 열방명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하고 법에 의지하고 뭐 스스로한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하고는 또 어떻게 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법일 거라고. 그 자등명이라면서요. 자기를 의지하라고 나오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네. 자등명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자기로부터 하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나라고, 날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날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거 무아의 사상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자등명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등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부터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자기부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해서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아도 나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없다고 하는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나예요. 내가 있다 없다예요. 시작이 외부나 타인이 아니에요. 타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없다고 얘기하지. 무아가 먼저예요. 나요, 나. 가르치는 거 어차피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라고요. 나를 비롯한다고요. 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이 그 다음 2차적인 게 된단 말이죠. 이 순서 어기면, 순서 헷갈리면 공부 못해요. 어만짓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순서가 나부터 시작하고 내가 봐야 되니까. 이 세상은 본다는 건 살아간다는 뜻이 돼요. 왜 보는 게 살아가는 거냐면 어떤 걸 봤다는 거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본 것은 소유할 거니까요. 내가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고 얘기하는 건 그 뉘앙스가 그게 있잖아요. 어디서 뭘 봤다는 건 그걸 갖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중한 그 무엇이든가. 그러니까 내가 날 봤다고 하고 내가 남을 봤다고 하고 내가 그 무언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봤으면 단순히 시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다는 건 시각을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날 본 거. 그건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날 봤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아가 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날 보라고요. 내가 없다는 게 날 보라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니면 나를 가 있는지. 그걸 고민할 거거든요. 고민할 거거든요.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시작을 항상 나로부터 하잖아요. 어떤 공부든 간에 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주체가 나일 거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게 봤다는 거잖아요. 말이죠. 봤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봤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산다는 의미가 돼요. 살아간다는 건 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주체와 움직이는 같은 건데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는 방법 자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 돼요. 아무나 주체가 되진 않아요.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까지 진화해 온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화라고요. 동물은 주체가 되지 않아요. 배경만 돼요. 내 배경이잖아요. 뒤에. 아니 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바탕, 배경에 불과하다고요. 동물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지구의 주인이 동물, 사자가 이 지구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 짓을 하지. 인간만이 자기가 주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까지 와야서 겨우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어떤 존재든 간에 인간까지 와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다는 게 얼마나 오랜 고등 그 동물로 지녀야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 시켜야 할 수 있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저 우주 먼지에서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먼지가 진화해서 인간에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억년이잖아요. 그래봐야 억년밖에 안 되는 건데 몇 억년, 우주적 억에 해당하는 나이밖에 안 되대요. 몇 조 아니면 몇 경해 있어도 있을 텐데도. 그러면 우주가 상당히 젊은 놈인데 이게. 아무튼 인간에까지 우주먼지가 인간에까지 오는 이 과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넘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 먼지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먼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을 건너온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건 이 주인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불가능에 넘어온 과정이 있다고요. 그만큼 그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주인 선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또 다른 주체로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포한 거는 인간이 한 거지 당신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인간이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난 아직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성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류는 거기까지 갔어요. 인류가 인간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는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개개인 자체는 그 인류의 문명 발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포해도 된다는 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한테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걸 안 했으면 나한테 들어오러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안은 주인공이라는 공안이 있던데 화두예요. 같은 의미로 이해. 네, 같아요. 똑같아요. 주인공이라는 게 네가 주인이 돼버린 이 주인이 돼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 되면 내가 뭐든지 내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돼봤냐고요. 이 세상에. 네 삶에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돼봤냐고요. 그거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존재하는 의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존재요. 내 존재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존재 가치나 존재나 주인공이나 주체나 정체성이나 다 같은 얘기를 말 바꾸면 다른 것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어차피 같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명확하게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같은 맥락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개인 중엔 각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내는 사람들이. 근데 전체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이름을 짓는다, 글자를 안다는 의미와 또 있는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거나 말을 만들어낸다는 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말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쓰라고요, 말을. 내가 말의 주인이 되라고요. 그걸 얘기한 거잖아, 저번에. 내가 말을,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읽기를 배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쓰고 읽는 거 배운 게 아니라 글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글 공부하는 거라고. 그게 글 배우는 거라고요. 예전에 그냥 우물에 돌 떨어지는 소리를 쓰라 그러니까 우물정자를 가운데 돌 숫자나 만들어 놓은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받아야 되겠네요. 네, 자기가 어떤 걸 봤을 때 그걸 내가 글이나 말로써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 말이 있어요. 동물도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물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호, 자기가 뭔가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그 표현해내는 건 달라요. 꾸미는 거하고 욕구 분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번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꾸민 거잖아요. 그냥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솟아나오는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공을 해요. 이게 가공법이에요. 번역이요. 언어에서는 번역이란 말 쓰잖아요. 번역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해내야 돼요.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게 언어 사용자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글을 배우고 있는데 이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썼다고 해서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을 읽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서 왜 저한테 이런 거 듣고 앉았냐고요.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 개념이잖아요. 글을 읽고 쓰는 있었는데 개념 만드는 걸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니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뭘로 하세요? 생각 개념 가지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근데 개념이 뭔지는 모르고 개념을 만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낸 개념 가지고 내 것처럼 그냥 조합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남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만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을 만들어내지도, 그리고 생각을 가공하지도 못하고 생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역시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요. 주인은 그 개념이에요. 늘 제가 말했듯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려면 개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이요. 개념 만들고 개념을 다루고 사용하고, 결국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각성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념을 파악한 거라고요. 근데 그 개념 파악한 거 가지고 각성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 정도의 개념 파악은 아무나 다 한다고요. 그 다음 개념도 있고 그 다음 개념도 있어요. 또 개념을 책에 세워서 하나의 관념도 만들어내요. 관념까지 넘어가야 철학이 돼요. 개념은 철학이 아니에요. 통찰은 철학이 된 거예요. 관념까지 올라간 거라고요. 개념 체계요. 체계가 만들었다고. 이 개념 저 개념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구슬이에요. 구슬을 꿰야 부배이듯이 그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철학 체계로, 관념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지식이 돼요. 그게 지혜가 된다고요.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관점, 관법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의 법이 된다고요. 그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법이요, 이해하는 법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형성된 거라고요. 법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부처법이에요. 부처는 자기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고 그 개념들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만들어냈고 이것이 하나의 법이라고 설법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내가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낸 법이라고요. 이 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법을 만들라고요. 이 법을 만들어지거나 이런 법이 형성되는 이 세계가 있다고요. 법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겠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부처가 아니니까. 뭔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저도. 15분 쉬어야겠습니다.